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진 대표님. 입니다. 네,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님,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게 그 까만 넥타이를 맸잖아요. 네,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투쟁을 했던 우리 서울시당 네, 위원장 김현덕 위원장님이 오늘 어, 새벽에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터 우리가 3일간 네, 대도 기간으로 정하고, 네, 그래서 제가 까만 넥타이를 메고 네,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안 됐군요. 같이 조의를 표합니다. 참, 예. 우리 공화당이 좋은 일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오늘 또 우리 기자들하고 우리 공화당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5년간 투쟁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네, 또 감옥 가신 분도 있고, 음, 병원 신세를 아직 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래서 네, 어, 마음이 많이 아프죠. 당을 이끌고 있는 당 대표로서 네, 동지들이 음, 그런 그 슬픈 소식들이 많아서 당 대표로서의 책임감도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불의의 세력들에 대한 저항의 그 마음이 더 많이 강하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젊은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 기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국민의힘인가 뭐 뭔 힘인가 이 당도 빛이 안 났다고. 싸움은 전투는 우리 공화당이 다 하고 생세는 국민의힘이 다 낸다고. 그러니까 그 맞다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우리 공화당을 좀 끌어안고 가서 같이 그 싸움을 하든지 같이 우파로서의 그 본연체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거는 그렇고 오늘 아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투쟁에서 또 핵심도 북핵 폐기고, 네, 이제 한미동맹 강화, 이게 사회주의 자생 공산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 체제 수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렇죠. 한반도의 그 주적 개념이 없어지고,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좌파 정권답게 북한 바라기, 또 중국 바라기, 또 한편으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거리를 멀리하기, 뭐 이러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화당의 그 투쟁, 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들의 강화, 그 신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인이 되어가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내가 그동안에 주입식으로 막 지켰더만은 거의 많이들 이제 파이널리로 왔어요. 빨리 문재인 정권이 2달 남았다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제 잘할 것인가. 그게 또한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또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 제대로 우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번 딱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설거지가 제대로 할 것인지도 참 궁금하고 참 내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어,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네, 대통령 야당의 제일 후보라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 부인은 등판 자체를 나와서 이렇게 하질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 혹은 그 과장, 이런 부분이 터져서 정말 마음이 대한민국에 인물이 그거밖에 없나. 한편 또 이재명은 뭐 자기 주변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자기 아들이 뭐 도박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도박을 하고 그것을 뭐 버젓이 글을 올리고, 얼마를 땄니, 얼마를 잃었니, 뭐 이런, 또 그 안마 시술소
이런 데 가서 그냥 그런 갔다 온 후기도 올리고 도대체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수신이나 제가가 안 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저는 참 뭐라 그럴까 참담합니다. 참담.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많이 부끄러워요. 교포사에도 그런 일이 났을 때마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그렇게 인물이 없냐. 왜냐?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요, 온 집안이 콩가루 집안을 넘어서 범죄 집단 집안이 돼가지고 그런 인간이 대통령으로 나온다? 이 나라 수준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진짜 정신을 차려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윤석열이는 자기 혼자는 잘났지만 나중에 보면 전체를 봐요. 만약 거짓말하고 학력 속이고 뭐 가짜 그거 하고 하는 영부인을 누가 모시려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 문제예요. 그냥 둘 다 그냥. 그러니까 제3의 당이 이제 조은진 대표님께서 좀 잘 하셔가지고 진짜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한국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게 참 걱정이에요. 자, 그럼 그렇고 이제 다른 이슈로 하나 넘어가겠는데, 문재인이 이번에 호주 수상하고 만나면서 또 엉뚱 소리를 했죠. 차이나 올림픽에 불참하지 않는다는 그 뉘앙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국무성에. 그래서 이 답변이 다 나갔더라고. YTN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지그가 알아서 결정해라고, 뭐, 우리한테 뭐, 그거 하지. 그렇지만 그 뉘앙스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하필이면은 그걸 호주에까지 가서 마치 중국 편을 드는 것처럼 한마디만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시진핑 아양 떠는 식으로 뭐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제가 3년 전에 벌써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반미 정권이고 사회주의 정권이고 그래서 공산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것은 그 종주국이 중국이고 또 그들과 괴를 같이 하는 게 북한 괴뢰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국민들도 분통이 터지지만은 그들의 가는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단계 사회주의 연방제 가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늦게 문재인의 실체를 알게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이 하는 행태, 뭐 한미관계라든지 한미군사훈련 문제, 북한 판문점 선언 9.19 합의, 또 산불정책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정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번에 종전선언 반대를 미국의 하원 의원 35명이요. 합동으로 해서 저 글을 보셨겠지만은. 예, 스미스 의원을 비롯해서 35분이 했대요. 네네네.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피스 트레디도 평화조약도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이미 이제 문재인한테 로비를 받은 하원당들은 자기들은 찬성을 한다는 게 찬성 대 반대가 좀 같이 좀 각을 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포지션이 될 거예요. 반대가 될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이제 백악관도 사실은 요즘은 종전선언 말을 끄집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전권 전환도 그것도 지난 10일 날인가 일요일 날 12일 날에 소욱 국방장관이
KBS 뭐 거기에 나와서 이번 올 봄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시를 내려서 빨리 전자권 전환에 대한 평가를 해라는데 제가 그걸 딱 그 다음날 월요일날 국방부에 펜타곤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 컬비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No! 내 이름을 딱 쓰면서 No, Jenny, we don't have that kind of. 우리는 그걸 벌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 바뀐 게 없대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년 여름에 훈련을 하면서 평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재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이미 이 얘기가 된 건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서 이제 짚어줬는데, 국방신문이 마치 처음으로 국방신문이 바르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미 간의 엇박자라는 제목을 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전자권 전환을 넣고 한미 간의 엇박자 이래가지고 말이 틀리다. 이제 서욱 장관의 말은 그런 뉘앙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제가 질문한 걸 그대로 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속이고 있느냐 국민들한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중요한 것이 아무튼 국내 언론들은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내용들만 싣고 전체를 싣지 않고 부분만 뽑아서 싣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이 뭐 유엔 가서 종전선언 쇼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이번에 오스틴 국방장관 왔을 때도 신작전 계획을 자체를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뉴 플랜, 그러니까 새로운 작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PSG를 만들겠다 합의를 받고 그것은 아무튼 훈련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가을에 가서 전자권 환수에 대한 제2작전 계획을 세우고 전자권 환수가 지금으로 봐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전자권 환수를 할 준비가 대한민국이 안 돼 있습니다. 정보도 마찬가지고 공중경보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군사적인 정보 시스템 또 군사 정보망 뭐 서로 간에 자유우방 국가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는 입장에서 자기를 바꾸겠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핵에 대한 대비 또 초음속 미사일까지 지금 쏘고 있는 판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것도 문재인 정권하고는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훈련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 가을쯤 뭐 9월이나 10월 가서 그때 작계 계획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전자권 환수 문제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문재인 정권은요. 지금까지 4년, 5년 가까이를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북한 핵폐기 평화쇼를 가지고 핵폐기는 고사하고 북한한테 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더 소량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이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서욱이도 뭐 청와대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몇백억 줘가지고 연락사무소 해놨는데 폭파당하고 또 대외적으로 뭐 구걸하다시피 대화 요청을 해도 거부당하고 북핵 폐기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시큰 이용해 먹었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무현 때도 자기 아마 4, 5개월 남았을 때 북한 가가지고 대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도 그런 환상에 젖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 평화쇼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고 뭐 올림픽 중국의 동계올림픽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굳이 우방국들이 안 가는데
자기가 무슨 뭐 나서가지고 아직도 시간 남아있는 이때 자기는 뭐, 불참한다는 불참하겠다 했는데 동의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좌파, 이 공산사회주의 정권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확고부동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북한이 그 새 전략작전 계획을 가지고 침략작전이라고 하는데, 똥낀 놈이 더 큰 소리 친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한미군 주둔을 한가는 우리가 방어적인 성격에서 하는 것이지, 이거는 잔소리 말고 빨리 대화에 나와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자격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눈물로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표를 얻으려고, 그리고 또한 우파표를 얻으려고 요즘에 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에서 세우는 그 학교에까지 가시고 뭐 그냥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진짜 인간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놈들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돌아가신 그 전두환 대통령도 공과는 있는데 공도 있다라고. 왜 그러면 살아계실 때는 안 그랬어요? 경제를 아니 대통령이 경제를 잘해서 국민들이 잘 먹여 살린 그게 하나 큰 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 아니 주인이 아버지가 자식들 안 굶기고 배불리게 먹이는 게 그게 보호자로서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 할 일을 다 한 사람은 왜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표 얻으려고 그런 아주 궁색한 표 얻으려고 말을 하고 있는지. 양두구역이라는 그 한자성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언제라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카멜레온을 하루에 10번이라도 카멜레온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작자 자체가 뭐 문재인보다 더 빨갛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감춘다 해가지고 문재인 때 뭐 후보 때 얼마나 그런 부분들을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또 모르죠. 국민들 중에서 또 서울 국민들이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아무튼 이재명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정치성에 반하는 그러한 본인들의 생각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하자, 소위 말 하자 인간이라 하자.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러면은 이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죠.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잘못 뽑았다. 또 국민의힘도 후보를 잘못 뽑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서 네. 이번에 뭐 아들 도박 문제 이쪽은 부인 문제 뭐 이런 게 터졌지만은 이게 아마 12월 말 1월 달 내가 또 터질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이래서 저는,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명백한 범법행위가 벌어진다든지, 명백한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밝혀지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지는 것보다야, 정권교체를 못하는 것보다 후보 교체가 나을 거고, 저쪽에서 봐서는 정권 연장을 못할 바에는 후보 교체가 낫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윤석열이 얼마나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55% 가까운데 윤석열은 35%에 묶여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후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후보를 교체해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20%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너무 실망을 했어. 정권 교체라는 것은 국민들의 그 분노, 상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표출이 정권 교체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윤석열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재인 정권의 이 폭압적인 또 반체제적인 반시장 경제적인 행위, 반역사적 행위에 분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제1야당 후보가 못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분노 상실에 국민의 마음을 그릇에 담아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이건 뭐 자체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도 충청권을 3일 동안 다녀왔는데 어제 대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은 50%, 5%에서 60%가 있다. 그런데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느냐. 국민이 선택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도 갈아엎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오만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좌파들은 오만했고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좌파 독재를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우파 정당이라는 국민에는 무능한 거예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적이고 뭐 이렇게 분노를 할 게 아니라 이제 옆을 봐라. 옆을 봐서 대한민국의 이제 붉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이나 또는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미래에 우리 차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5년 동안 우리 공화당이 또 더 조원진이가 투쟁했는 결과를 보면은 언론 방송 보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조원진을 쳐서 우리가 5년 동안 어떤 또 우리 공화당이 들어와서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국가 운영 비전까지 저희들이 발표를 다 했다고요. 이번에 이제 8대 분야 50대 공약을 발표했고 월요일 날 이제 추인을 받아서 10대 개혁과제 그 다음에 100대 실천과제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는데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분노하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들한테 정말 사이다와 같은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후보에 또 기존 양당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사람을 바꾸면은 하루라도 하루 전이라도 전화를 가지고 바뀌면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국민의 선택권이죠. You're right. 교포들도 이제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극우라고 막 그냥 그 지탄하던 사람들도 최근에 자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전화로 이제 우리 공화당을 저기 서포트한다 그럽니다. 왜냐 자기들도 지금 국민의힘에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도 사실은 부인한테 속았어요. 그 사람도. 아니 그 사람이 결혼하는데 네 학력 가져와라 그 상 받은 거 가져와라 그래 했겠어요? 그냥 미술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니까 했지만은 이번 이 사건이 터지면서 윤석열이도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왜냐 자기가 모르는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떻게 처음부터가 불안하더라고. 머리를 이렇게 내려가고 눈을 가리고 지금도 눈을 하나 가리고 다녀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꼭 뭐 외모 가지고 아니 외모 가지고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김부선이 누구냐고 누구냐 또 줄리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애들끼리 서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애들이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애들끼리 참 초등학생들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5년을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또 그렇고 조동연인가 뭐 그 자기들 선거대책 인선을 뽑은 자기들 인물 지금 저기 이재명이 옆에 있는 사람들 인물
뽑아놓은 거 봐봐요. 조정연이가 대문짝만하게 여기 조선, 그러니까 교포 조선일보에 앞뒤 페이지로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이 여자가 얼마나 속이냐면은 미국에도 또 몇 달 있어가지고 여기 메릴랜드 대학에서 뭐 교수를 했다, 강사를 했다고 그러고 뭐 또 저 중동 연구소에서 아니 지가 무슨 또 중동에 관한 게 어디서 중동 연구소에 있다, 하버드 대학 있다. 하여튼 뭐 거짓말이랑 거짓말은 뭐가 뭐 그리 많아가지고 야, 이 여자 진짜 간이 크다. 이 여자는요 다른 데 하소연할 거 없어. 이재명이한테 하소연하면서 왜 당신이 나에 대해 알면서 나를 채용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토록 지금 내가 지탄을 받고 있고 창피를 받고 있다. 거기다가 브레임해야 돼요. 지금 저기 이재명 파트에다가 송영길이한테도 브레임하고 걔네들은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조동연이가 진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네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눈 감고 그냥 가자 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기자가 따르니까 가로세로인가 뭐 따지니까 아 이거 가짜뉴스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면서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알고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여자 애 낳은 것도 말이에요. 여기에 저기 내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예, 장군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를 부탁해가지고 여기 오게 해가지고 5분 거리 대사관에서 그 여자가 중동연구소 출퇴근하고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수집해놨어요. 그거 뒷빠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애 아빠지. 예?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적한 기자는 분명하게 추적을 해야 돼요. 여기도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놓고 하여튼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쉬쉬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온만 범죄와 온만 도덕적인 사고를 다 치면서 내로남불 누가 하나만 그거 했다면은 그냥 이를 달고 그냥 물어뜯고 달라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뭐 죄가 있습니까? 이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은 진짜 10배, 100배 죄를 지고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내가 또 오늘 또 괜히 열을 올렸네. 비교할 수 있는 뭐 부분이 아니죠. 아무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덕적인 잣대하고 또 자기들하고 이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잣대가 워낙 다르고 워낙 총체적인 부패의 사설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총체적인 부패 사설에서는 뭐 다 썩었는데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거고 뭐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들이 공천했던 서울시장은 성추행 문제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시장 제2의 도시란 부산시장은 성추행 걸리니까 뭐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걸리니까 뭐 자기가 치매에 왔다고 이런 거 또 자기들의 차세대라는 그 충남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뭐지 전부 다 그냥 그 성적인 문제에 걸렸네요. 그것은 아무튼 그 자체의 분위기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자기들의 소위 386 세대들의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것을 도덕적 잣대로 가지고 그 외의 거는 다 묻어둬도 될 수 있다. 비도덕 행위를 하든 뭐 이재명이가 가족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든 또는 뭐 이재명이 아들을 노름을 하든 모든 것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절차 과정은 다 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살인자라며요. 살인자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하고 개념이 달리하고 이념을 달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조작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은 기본적인 소시민들의 도덕성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지는 평균적 도덕적 잣대는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평균적 잣대만큼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부정부패로 되고 군 복무하지 않고 군대 의무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 잘난 척해도 지금 보세요. 지금 문제는 후보들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덕성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국민들께서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 후보가 교체된다 해가지고 또 윤석열이나 뭐 그 이재명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문제가 많은 그런 후보보다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 또 사회에 대한 그러한 그 판단력, 이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또 5년간 뽑아놓고 아니 뭐 저렇게 문제되는 줄 뭐 이제 뽑히고 나면 뭐 간 줄 알아요? 야 우리가 그 문제되는 줄 알면서 다 찍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한다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렇게 최악의 후보를 뽑는 그러한 코미디 같은 선거는 그래도 없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 정도는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지금은 선이 아니고 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고민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암흑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우선 그러려면은 국민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국민이 깨어야 되는데 한국 국민은 용서도 잘하고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그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미국처럼. 지금 김종인 영감이 버티다가 이제 자기가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와서 이틀 만인가 연합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나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정권 잡으면은 정계 개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민주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마이 갓.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개헌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개헌한다는 건 내각제 개헌보다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 국방, 안보 쪽에만 놓고 나머지 내치는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를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 총리가 이제 국가를 운영할 텐데 내정을 그러면은 정권 교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다.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5년간 했던 악법이나 악행이나 또 반체제적 행태, 반시장경제적 행태, 반역사적 행태를 그냥 묻혀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정리도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야합이죠. 야합. 그야말로 권력을 나눠먹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야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투쟁을 선언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가 그렇게 가면요. 대한민국은 그냥 급격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사회주의로 갑니다. 급격하게. 그것이 그들의 노림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되나 윤석열이 되나 별 차이가 없다 이래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칼을 들고 막 반대적으로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도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야 연정을 뭐 자기들은 말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개헌을 해서 야합을 해서 가겠다 이러면은 뭐 정권 교체해도 뭐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직격탄을 맞는 게 이재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자기 목소리를 더 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런 야합 정치 국민들이 윤석열을 혹은 정권 교체를 하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다음에 그들의 포괄적 독재 그다음에 상권 분립을 정신을 훼손한 일당 독재 혹은 그러한 반민주적 반자유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반발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하고 손잡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기죠, 사기.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석방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가 마치 뭐 자기가 추동하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뭐 이번에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오든지 문재인 정권 전에 내달라는 식으로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끝까지 주장했다면 그러놓고는 문재인 쪽한테 쫓겨났잖아요. 네. 결국은 안철수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탄핵에 대해서 자기가 찬성했던 그렇게 탄핵을 몰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 안철수가 얘기 안 해도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십니다.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저렇게 인신감금할 때는 입 닥치고 있다가 선거철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요. 양심불량이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탄핵 문제에 대해서 판단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 무슨 자기들이 정치적 대통령 후보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요즘 대통령 후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뭐 이재명도 좀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아마 석방하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5년간 이렇게 탄핵 무효 투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투쟁을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짓이고 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촛불을 든 쿠데타를 했고 권력 찬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없음을 밝히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도 일반 자유민주주의 국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했을 뿐이다는 거죠. 단지 하나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불법 거짓 탄핵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독재 투쟁, 좌파 독재, 문재인 좌파 독재 투쟁도 같이 하게 됐고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우파의 이념 정당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 외에 국민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불의하고 싸우는 세력, 그 정의의 세력들 아닙니까? 그 세력들에는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우리 공화당 같이 끝까지 거짓 불의 투쟁을 하고 반좌파 독재 투쟁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참 우리 공화당 애쓰셨습니다.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 우파들이 소위 말하는 보수들이 살 길이 나섰었는데 이제 좌파들이 정신 차릴 때도 됐는데 이 인간들은 정신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우파한테 더 거짓말을 시키면서 울고 먹으려고 하고 있다. 정권을 찾기 위해서는 온갖 입에 담는 그냥 맛있는 소리를 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우파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원래 좌파들은 쇼 잘합니다. 예. 쇼의 달인들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 벌써 또 뵙기를 하지요. 예. 오늘 참 감사하고요. 요즘 얼굴이 참 좋습니다. 목소리는 많이 쉬었고. 예. 어저께 또 파티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가.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